이런 패키징 분야에서 사실 뭐 점유율의 뭐 대만이 거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한 20% 돼요? 그리고 중국이 20에서 25% 정도. 우린 더 작아요? 있고, 네. 그리고 미국이 15%. 그 뭐예요? 우리 없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이제 5에서 7% 정도로 패키징. 그밖에 우리 반도체 강국인데. 우리는 반도체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1등이고 그다음에 대만 조금 요즘에 TSMC 때문에 좀 떴고 미국은 불모지, 중국은 완전 후진국, 일본은 지는 해. 요게 있는데 좀 다르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요즘에 제일 뜨거운 반도체 중에서도 패키징. 아, 이쪽이 뭐 후공정, 전공 난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을 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을. 정프레 인맥 가동했죠? 아, 대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네,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윤창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화학생명공학과에서 반도체 패키징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 그게 특이한 부분인데요. 네. 제가 화학공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 제가 취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사실 이제 패키징에 대해서 새로 다 배웠습니다. 아, 삼성에서 배우셨구나. 네, 맞습니다. 네. 삼성대학원 나오셨군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그 패키징. 네. 패키징이 정확히 뭐부터 뭐까지가 패키징입니까? 일단 반도체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흔히 뭐 8대 공정, 반도체 8대 공정, 네. 8달 공정? 8대 8대 공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1부터 이제 7번 공정까지를 네. 저희가 이제 전공정에서 웨이퍼에 어떤 IC 칩들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7대 공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1번부터 7번이 그 IC 칩 만드는 공정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막 이렇게 문지르고 이렇게 막 설계도 막 해갖고 거기다 그리고 뭐 이러는 거. 맞습니다. 그림을 네. 그려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7단계까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웨이퍼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네. 패키징인 이제 8번째 공정으로 넘어와서 각각 개별 칩들로 이제 나뉘게 되고, 그리고 그 개별 칩들을 정기적으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호를 해주는 공정을 패키징 공정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8번째 공정이 패키징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칩까지 다 나왔고 걔를 뭐 연결을 하든지 쌓든지 뭐 이것저것 해갖고 포장이라고 하면 좀 그럴 거 하여튼 걔를 이렇게 잘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거. 맞습니다. 포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패키징. 근데 패키징이 최근에 이렇게 각광을 막 받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예전에는 사실 패키징이라고 하면은 네. 제가 뭐 자동차로 좀 비유를 해보자면은 네. 사실 IC 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이제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의 성능 자체는 이제 엔진의 성능에 따라서 이제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마력짜리 이제 엔진을 만들었는데 네. 어떤 그 엔진에서 열이나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은 미션을 통해서 이제 바퀴로 구동력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엔진 성능이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이제 미션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필 마력에서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패키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의 성능을 이제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정기적 연결을 잘 해줘야 되고 실제로 이제 50% 정도의 정기적 신호의 딜레이는 그 전공정이 아니라 패키징의 정기적 연결에서 병목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성능에도 패키징이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패키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 이제 전체적인 성능은 그 선단 공정의 이제 미세 선폭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네, 어찌되었든 최근에 이제 차세대 패키징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를 패키지를 이제 혼합하는 방식으로 정기적 신호의 딜레이를 최대한 이제 줄여주기 때문에 네. 패키징에 의해서도 어떠한 그런 이제 성능 변화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이 100마력 낼 수 있는 애인데 패키징 잘하면 맥스 100까지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100마력짜리 엔진인데 패키징 잘하면 130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은 그 100마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컨벤셔널 패키징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80마력 정도의 어떤 성능을 낸다라고 하면은 패키징을 잘하면은 100마력을 사실 넘어가진 못하고요. 네, 100마력에 근접한 수치를 이제 내게 하는 것이 목표가. 이 친구가 낼 수 있는 칩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성능까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패키징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그 내연기관과 함께 이제 모터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마력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종 집적을 통해서 더욱더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엔진에 플러스 모터까지 장착해갖고 원래 엔진은 100마력짜리인데 120마력 뭐 이렇게도 이제 모터 더해갖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엔진도 터보도 달고 그러잖아. 형님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이 기술적인 거에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많이 약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약간 비슷한데요. 저희 그 대화의 그거랑 조금 온도가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패키징이 지금 굉장히 또 각광을 좀 받고 있고, 근데 이제 패키징도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막 잘 그냥 이제 연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쌓아서 구멍 뚫어갖고 뭘 막 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회사가 엄청 지금 올랐습니다. 네, 뭐 제가 기업 명을 말씀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뭐 네. 일단 저희가 전통적인 이제 컨벤셔널 패키징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PCB 기판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녹색 기판에 맞습니다. 녹색 기판에다가 달달아 갖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IC 칩을 이제 올린 다음에 와이어 본딩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플립칩이라고 하는 그 IC 칩의 하단에 조그마한 이제 범프들이 달려 있는 거를 통해서 이제 PCB에 실장을 해주었거든요. 옛날에 납땜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납땜 방식이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더 범프에서 이제 솔더가 납땜을 대체를 하는 그러한 이제 금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뭐 이렇게 컨벤셔널 패키징뿐만이 아니라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하고 있는 뭐 스루 실리콘 비아 혹은 뭐 삼성전자에서도 하고 있지만 네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통을 해서 이제 연결을 하는 HBM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차세대 패키징 방법이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HB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향으로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사이클로 이제 봤을 때는 뭐 다운 사이클인 거는 사실 뭐 누구나 이제 부정하실 수 없는 메모리 반도체 다운 사이클 맞습니다. 올해 이제 다운 사이클인 거는 뭐 너무나 다들 당연히 알고 계신 거고 아마 뭐 내년 초까지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AI 반도체가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이런 AI 반도체 향으로 공급이 되는 HBM의 물량 수주라든지 발주는 실제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금 많이 물량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삼성전자도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HBM을 만들기 때문에 뭐 그런 AI 반도체 향, 서버 향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HBM이라고 부르는 고대역폭 서버용 메모리에 대한 물량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이 혹시 다릅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만드는 사실 HBM 같은 경우에 뭐 결론적으로 서버용 메모리이기 때문에 같아요. 네, 똑같은 뭐 TSV 기술을 사용을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세대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최근에 뭐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런 HBM의 물량 발주에 의해서 지금 견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에서 정말 물량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게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AMD에서도 이제 물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이제 TSV라는 관통 전극을 이제 활용하는 기술이 적용한 HBM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막 쌓은 다음에 거기다 수직으로 뚫어갖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전공정에서 애초에 이제 TSV라고 하는 관통 전극을 칩 안에 형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패키징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TSV를 쌓아 올린 다음에 썰멀 컴프레션이라고 부르는 열 압착 방식으로 이제 눌러주게 됩니다. 칩들을? 네, 칩들을 눌러준다기보다 칩
칩들을 이런 식으로 열을 가하면서 뭐 사실 칩을 눌러주는 거라고도 적층한다고 네, 적층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니 썸을 나왔잖아요. 썸을. 네, 썸을 열로 이렇게 누른다. 네, 서머 컴프레션. 회로가 손상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또 정프로 하는 교수님입니다. 네, 회로가 그 손상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설계가 네,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삼성전자 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열압착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설머 컴프레션 본딩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설비를 제공해주는 업체가 이제 한미 반도체이거든요. 아, 그래서 한미 반도체. 네, 그래서 최근에 아마 한미 반도체가 약 한 2배 가량 좀 가격이 올랐었고 그러한 이제 검사나 이제 계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이제 그 인텍플러스라는 업체인데 인텍플러스도 사실 제가 잘 알고 있는 업체지만 최근에 2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저는 거 보면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그런 거 보고 계시면은 예. 좀 이렇게 좀 느낌이 다르시겠네요. 저는 사실 네.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뭐가요? 네, 제가 안 사서? 미리 좀 사놓을 걸이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근데 되게 인간적이신데. 네. 근데 어찌됐든 뭐 사실 학교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뭐 주식이나 이런 걸 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사놓지 못하는. 제한도 그런 있어요? 부분들이 국립대학 교수시니까? 뭐 특별히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제한은 없는데. 주식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맞습니다. 주식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네, 구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주식 투자 괜찮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을 때 그 삼성전자 주식으로 사실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은 왜 물어봤어? 정프로야. 네. 언행을 조심해야 했잖아. 애사심이 없으시구나. 아니요, 그 가장 이제 그 고점에 가까운 가격에 샀어요? 우리 회사가 더 올라가겠구나. 뭐 8층 뭐 이 정도. 그 회사 안에 있을 때도 그 판단이 안 됩니까? 사실 뭐 물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은 되지만 그 주가라는 게 꼭 그런 이제 물량이라든지 회사 내 사정과 이제 맞춰서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상처받고 교수직을 택하신 건 아니세요? 이 회사를 못 다니게. 그거는 아닙니다. 네. 자, 진행해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적층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배웠고, 그다음에 적층했을 때 그 이제 위아래로 공 잘 뚫어갖고 연결시키는 요 일을 잘하는 게 한미반도체.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회사가 이제 검사 계측을 잘하는 회사가 또 인텍플러스 그런 회사도 있고, 또 다른 회사는 뭐 있습니까? 사실 뭐 그렇게 그 TSB 뭐 이런 HBM과 관련된 회사는 그런 뭐 한미반도체 인텍플러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차세대 패키징이라고 하면은 이런 TSB 기술도 이제 활용이 되지만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징 혹은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는 기술을 최근에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양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웨이퍼 레벨, 패널 레벨. 맞습니다. 이거 뭐죠, 그게? 그래서 일단 기존의 컨벤셔널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PCB라고 하는 기판에다가 반도체 칩들을 올린 다음에 걔를 와이어 본딩을 하거나 플립 칩을 통해서 붙이거나 하는 방식이고요. HBM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단위로 이제 칩들을 위로 이제 쌓아 올려서 관통선을 통해서 이제 적층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세대 패키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PCB 단위의 공정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퍼 단위 혹은 패널 단위로 더 큰 수량의 칩들을 한꺼번에 패키징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웨이퍼 레벨 패키징 혹은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알기로는 이만한 동그란 웨이퍼가 있으면 그 막 그린 다음에 회로 그린 다음에 잘라갖고 그 네모난 걸로 해서 칩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칩들을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이제 PCB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웨이퍼는 그럼 웨이퍼를 통째로 PCB에 붙여요? 이제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웨이퍼를 이제 통째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서 웨이퍼를 이제 통째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칩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캐리어 웨이퍼라고 하는 어떠한 웨이퍼 형상의 뭐 유리 기판 같은 데다가 칩들을
다 배치를 모양은 웨이퍼처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웨이퍼 크기의 웨이퍼 단위로 진행이 되는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패널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 한국말로 하면 뭐 패널 판넬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 큰 단위로 이제 공정이 진행이 되는 곳이라고. 이만한 TV만하게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제성이 훨씬 높아지나. 맞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뭐 TSMC에서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패널 레벨 패키징을 이제 선택을 해서 각각 양사가 좀 운명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갈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수페타시스인가? 이수페타시스요. 거기도 그 반도체 뭐 이 HBM 관련 뭐 이런 회사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수페타시스 정확하게 네 그쪽은 제가 잘 종목을 막 들이대지 마세요. 네.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아니 요즘 워낙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사심 있는 거 아니야? 하도 많이 올라서 이수페타시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웨이퍼 레벨 그 다음에 패널 레벨까지도 지금 패키징이 점점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하고 패널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PCB를 활용을 하는 컨벤셔널 패키징과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그 웨이퍼 혹은 패널 위에다가 저희가 PCB를 기판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정에서 활용이 되는 기술들인 뭐 포토라든지 도금이라든지 이런 배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웨이퍼 위에다가 PCB를 대체할 수 있는 기판을 그대로 형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TSMC가 파운드리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TSMC에서 어떤 웨이퍼들을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저희가 패키징 혹은 이제 오사트라고도 부르죠. 아웃소스드 어셈블리 앤 테스트를 저희가 패키징이라고 부르는데 ASE와 같은 회사의 원래대로라면 파운드리가 끝난 웨이퍼를 옮겨서 패키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웨이퍼 레벨이나 패널 레벨 같은 경우에는 기판을 사다가 거기에다 칩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TSMC 혹은 삼성전자 내부에서 RDL이라고 하는 재배선층을 칩 위에다가 바로 형성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업체를 거치지 않고 파운드리 기업에서 바로 패키징을 진행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PCB라고 하는 기판은 뭐 삼성전기라든지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 이제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데 사실 그 단계를 건너뛰고 이제 RDL이라고 하는 기판을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형식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른바 그 8번째 공정도 그냥 이른바 SK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데서 그냥 해버리고 맞습니다. 패키징을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해버리는 거라고 보실 수가 그 있습니다. 수요자나 뭐 하여튼 그 사는 기업들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근데 우리 교수님이랑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교주된 느낌이에요. 얘기할 때마다 맞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근데 공감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 뭐 맞습니다 한다고 공감 능력. 오늘은 내가 뭔 얘기를 해도 잘 안 알아듣는다. 아니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공정이나 이런 건 솔직히 몰라요. 모르는데 그 교수님이 참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네. 진도를. 그렇습니까? 거의 저는 문제없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런 거 있잖아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제 그런 기술들은 사실 펩 공정에서 이제 선폭을 점점 줄여 나가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키징하고는 관련 없고. 패키징하고는 사실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 패키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웨이퍼 레벨 뭐 WLP나 PLP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공정에서 활용이 되는 기술들을 가지고 와서 훨씬 더 큰 이제 마이크로 단위 스케일로 그런 그림을 칩들 위에다 한 번 더 그리는 과정을 약간 좀 설명이 어려우실 거니까 제가 그냥 설명 이게 이제 예를 들어 5나노까지는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의 뭐 EUV 장비나 이런 걸로 가능했단 말이죠. 근데 한 3나노, 2나노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점점 이게 회로가 너무 이제 정밀해지면서 간섭 현상이 막 생깁니다.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그렇죠.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TSMC가 택한 방식은 뭐였죠? 그 이름이?
TSMC가 택한 방식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 말. 삼성전자가 게이트 올 어라운드고 네. TSMC가 방식이 정확하게 핀팻. 핀팻.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고광정이 있어. 그들은 이제 그 방식으로 3나노, 2나노까지 극복을 해보겠다는 거고, 근데 삼성전자의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가면 이것도 이제 한 1.4나노까지는 극복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법이 더 혁신이다. 약간 더 혁신인데 성공하면. 근데 이제 수율 문제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대화 되잖아, 핀팻 딱. 맞네.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이 사람아, 내가 원래 원조야, 김영우 센터장 등등 해서 반도체 전문가 대답을 다 내가 했는데 요즘에 내가 잘 안 해가지고 저녁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거지. 네, 최근 트렌드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 두 가지 초정밀, 초미세 공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키징 하는 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 네. 일본 하죠, 대만 하죠. 네, 대만이랑 중국이랑 미국이랑 중국, 네. 미국도 잘해요? 미국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미국은 암코로 이제 대표가 되는데요. 암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남전자 아남을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아남이 인수한 거예요? 아남을 인수한 거예요? 아남을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아남이 암코를 어떻게 인수합니까? 회사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암코가 커요? 암코가 글로벌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죠? 암코는. 맞습니다. 네, 미국 회사입니다. 이게 정프로는 어떤 분야는 굉장히 잘해. 어떤 분은 거의 무지에 가까워. 아남 옛날에 아남 반도체가 원래 한국 반도체 1호 기업이에요. 원래가. 그래요? 그럼 아남이 일본에서 그래서 그게 한국 반도체라고. 맞습니다. 네, 아남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네. 그걸 이병철 회장께서 보시고 저거 해야 되겠다 우리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남 옛날에 그 오디오도 나왔었는데 아남 TV도 있었죠. 아남 TV도 있었죠. 네. 그래서 옛날에 전축 중에 이만한 전축이 이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있고 그 다음에 한쪽 요만한 TV가 같이 있는 그 전축이 있었어요. 어려운 길을 갔어. 그게 아남에서 했던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갔다고. 저도 어렸을 때 아남 제품들을 좀 봤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또 여기서 이렇게 나이 공격을 약간 있는 집에서 그걸 좀. 그래서 어찌 되었든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런 패키징 분야에서 사실 뭐 점유율의 대만이 거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키징 시장 절반 대만이에요? 네, 대만에서 점유율의 절반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한 20% 돼요? 그리고 중국이 20에서 25% 정도. 우린 더 작아요? 있고, 그리고 미국이 15%. 우리 없네. 그 대한민국은 이제 5에서 7% 정도로 패키징. 우리 반도체 강국인데? 반도체 강국입니다. 반도체 강국인데 패키징 분야에서는. 그럼 우리 반도체를 만들어서 패키징은 글로 가서 하는 거예요? 패키징은 암코에다가 이제 외주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잘 하는 거는 컨벤셔널 패키징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패키징을 잘하고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보다 그런 이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대만의 뭐 TSMC를 필두로 ASE라는 뭐 회사가 이제 1등을 부동의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암코 같은 경우에는 2등인데 암코도 그런 이제 시스템 반도체 물량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코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JCET나 이제 TFM이 그 통프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존재하는데 뭐 JCET나 TFME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회사들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파이들을 우리 잠재 의식은 참 무서운 거야. 우리는 반도체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1등이고 그 다음에 대만 조금 요즘에 TSMC 때문에 좀 떴고 미국은 불모지, 중국은 완전 후진국, 일본은 지는 해. 요게 있는데 좀 다르네. 지는도 아니고 이미 진해. 진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후공정에 대만이 거의 절반 차지하고 시장에 중국도 25% 뭐 이 정도가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 그 전 세계 이제 그 오사트 업체, 패키징 업체를 뭐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을 해보면은 거기 우리나라 기업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물론 삼성전자의 이제 TSP 총괄 혹은 뭐 AVP 사업부, 어드밴스 패키징 사업부를 이제 분사를 예를 들어서 시켜가지고 랭킹에 넣는다고 하면은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10위권 내에는 존재하지 않고 25위권으로 이제 확장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LB세미콘 그리고 네페스 같은 회사들이 사실 들어오긴 합니다만 거기가 이제 반도체 후공정 회사인데요. 패키징 업체들입니다. 패키징. 메모리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차세대 패키징법이 아닌 컨벤셔널 패키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나 패널 레벨 패키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사실 삼성전자 말고는 존재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키징은 사실 PCB 단위 공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패널 레벨이나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그런 오사트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설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시설 투자를 했는데 고객사가 예를 들어서 뭐 물량을 수주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위험을 이제 수반을 하면서 사실 시설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까지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을 모시고 반도체 어떤 그 실제와 이론적인 그 강의를 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적합한 분이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몇 년 계셨습니까? 저는 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원으로 그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책임 엔지니어로 이제 현장에서 사실 좀 이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할 때 좀 나와서 그게 좀 회사에 좀 죄송한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연구실이라는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짜 유튜브 이름이 반도체 후공정 연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박이다. 아무래도 패키징에 대해서 진심이시네. 완전 진심이시네. 전국에서 하시는 교수님들이 사실 많이 찾아보기도 힘들고 제가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졸업하신 선배님들은 패키징 쪽이 아니라 다 팹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제가 최초로 패키징 쪽으로 이제 진로를 선택을 한. 구독자가 몇 분이시죠? 구독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몇 분이세요? 2,000명 조금 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찾기도 어려워. 좀 알려주세요. 반도체 진심이신 분들은 반도체 후공정 연구실이라는 감사합니다. 유튜브가 있는데 우리 윤창민 교수님께서 이거 알려야 된다라고 진짜 이게 크게 뭐 히트 칠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니잖아요. 완전 전문적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하고 콜라보 좀 하세요. 많이 보셔야죠. 이건 진짜 근데 딱 봐도 강의 느낌이다. 이 뭐라고 하죠? 썸네일도 이렇게 그냥 본인이 직접 하시면 저 정도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으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채널이 이제 패키징에 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사실 구독자분들도 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렇긴 한데 사실 최근에 이제 실제로 종종 이제 구독자분들의 이제 취업 소식도 들려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뭐 작은 유튜브 채널이지만 진행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나노종합기술원에도 이제 강의를 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회사에도 이제 역으로 삼성전자 안에서도 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2년 반 만에 삼성전자에서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중도퇴사하면 잘 안 부르거든. 네, 그래서 제 목표는 원래 한 10년 정도로 봤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번 주 목요일에 AVP 사업 다음 주에 하이닉스에서 전화 올 거예요. 하이닉스. 일단 오늘은 뭐 요 정도 하고요. 저희하고 왜냐하면 이런 거 전문 분야의 학생들이나 또 연구진이나 기술진에게 좀 알릴 수 있는 콜라보를 저희가 기획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해주신 한밭대학교에서 오셨죠? 윤창민 박사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조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운조커피 로스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운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까? 라디오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다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3%를 통해서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셨고 그분들의 솔직한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을 것 같아요. 3프로와 함께한 시간 없이 운조커피의 성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맛있는 그리고 기분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을 먹어도 이렇게 매일 새로운 맛이야.